뉴욕 럭셔리 콘도의 특별함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세계 최고의 개발사와 건축가들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이 사랑하는 뉴욕의 럭셔리 콘도, 왜 뉴욕의 럭셔리 콘도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 뉴욕. 뉴욕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바로 집중이 아닐까 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열망이 집중되는 도시가 바로 뉴욕이죠. 이 뉴욕에는 8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38만 명의 밀리어네어가 이곳에 있습니다. 빌리어네어도 66명이나 되죠. 세계 최대 규모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30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 매년 1,500만 명의 관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뉴욕 미술시장은 연간 11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원의 규모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모여든 자본과 열망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와 문화의 정점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거 문화 역시 그 중심에는 뉴욕이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자산가들이 미국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560억 달러, 하나로 약 7.9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 가운데 약 7%, 39억 달러가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에는 럭셔리 콘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서 뉴욕의 럭셔리 콘도는 글로벌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가들이 사랑하는 뉴욕의 럭셔리 콘도, 왜 뉴욕의 럭셔리 콘도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욕 럭셔리 콘도의 특별함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세계 최고의 개발사와 건축가들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현대 건축의 아이콘이자 수집할 수 있는 예술 작품과도 같죠. 잘 지어진 건축물은 오감을 자극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미술이나 음악과 달리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죠. 그 속에서 고유한 에너지와 서사가 담겨 공간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전합니다. 뉴욕은 글로벌 도시답게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자신이 꿈꾸는 훌륭한 집의 기준을 담아낸 무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클래식 럭셔리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건축가 A.M. 스턴이 전통 클래식 미학을 구현한 220 Central Park South, 시적인 건축물을 빚어내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알바루스 이자가 백색 석회암으로 순결함을 담아낸 611 West 56th Street, DDP를 설계한 최초의 여성 프리츠커상 수상자 자하 하리드가 곡선의 미학을 보여준 520 West 20th Street, 당대 최고의 혁신적 건축가로 알려진 토마스 헤더윅의 실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랜턴 하우스까지. 이렇듯 뉴욕의 럭셔리 콘도 시장은 클래식한 전통미에서부터 최첨단 아방가르드 디자인까지 세계 최고 건축이 집약된 무대이자 당대 인류의 지성과 문화가 담겨있는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럭셔리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문화의 결정체가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집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살고 가꾸고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미술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럭셔리 콘도 역시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나만의 보금자리, 나와 가족을 위한 허브가 되어줍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이 단기 임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는 방학이나 휴가에는 가족이 모이는 세컨홈으로서도 기능합니다. 또 뉴욕의 렌트는 매우 비싸고 소득 증빙이나 보증인이 없이는 계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소유한 콘도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뉴욕의 럭셔리 콘도는 세계의 중심에서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는 글로벌 자산가, 성공한 전문직, 그리고 유명인들까지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 콘도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삶의 기반이자 미래의 초석이 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뉴욕 콘도를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보유한다면 어떨까요? 뉴욕 럭셔리 콘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입니다. 싱글하우스와 달리 신축 콘도는 최신 설비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안, 청소, 시설 유지까지 모두 전문 매니지먼트 팀이 책임지기 때문에 소유주는 직접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 수익은 주로 1, 2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놓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퀄리티죠. 맨해튼 럭셔리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월 13,00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있는데요. 공실률은 1.3%에 불과합니다. 세입자는 보통 렌트비의 40배가 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크레딧 리포트나 재무자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대부분 고액자산가, 전문직 종사자나 글로벌 기업의 직원들입니다. 결국 뉴욕 럭셔리 콘도는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뉴욕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투자자에게도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 뉴욕 콘도는 달러 자산으로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콘도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달러로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대비 환율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해지할 수 있죠. 즉 뉴욕 콘도를 보유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넘어 달러라는 시스템 속에 자산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플레이션 방어력인데요. 부동산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르거나 최소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따라서 뉴욕 콘도는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달러를 만들어내는 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속에서 자산을 지켜내는 이중의 방패가 됩니다. 뉴욕시 중에서도 맨해튼의 럭셔리 콘도는 특별한 희소성을 지니는데요. 맨해튼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성된 도시죠. 새로운 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재개발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모으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용적률 제한도 엄격하기 때문에 초고층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2018년 말 맨해튼 다운타운의 신규 분양 공급은 절정에 달했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그 공급은 2018년 대비 70% 이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공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맨해튼의 신축 공급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곧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희소성은 결국 가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맨해튼 럭셔리 콘도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물어지고 더 특별해지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유학생 자녀를 위해 뉴욕 콘도를 선택합니다. 유학 시절에는 자녀의 보금자리로, 그리고 임대 수익을 활용한 달러 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졸업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금자리로, 그리고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더 큰 투자 수익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네트워크는 넓어지고 자산 가치는 달러 속에서 축적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뉴욕 콘도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쓸모 있는 자산, 안정성, 관리 용이성,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 달러 자산, 그리고 한정된 공급,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며 뉴욕의 럭셔리 콘도는 세계 주거 문화의 정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뉴욕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정점인 것처럼 뉴욕 콘도 역시 글로벌 자산가들에게는 삶과 투자의 정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욕 럭셔리 콘도 전문 알시온과 함께 여러분의 글로벌 자산 전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